안녕하세요.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자,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또 영끌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건데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 평균 대출 잔액이 연간 소득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40대 부채가 크게 늘면서 부채가 소득의 2.5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어디부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완전정복 부동산 플러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자,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또 영끌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할 정도로 가계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해졌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 평균 대출 잔액이 연간 소득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40대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채가 소득의 2.5배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토크온으로 먼저 시작해 봅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영끌, 비투로 대변이 되는 가계 대출의 급증세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 8월에만 10조 원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전월에 비해서 지금 크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금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9조 8천억 정도 지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액이 8조 5천억 정도 네. 되고요. 그 외에 이금융권 대출들도 함께 증가세로 지금 전환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부동산 상승세 하고 그다음에 지금 DSR 9월 시행 2단계 바로 네. 앞을 두고 막차를 탄 수요들이 같이 지금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1금융권에서 지금 정부에서 가계 대출을 조금 조이니까 네. 2금융권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현재 전체 국민 연소득의 2.3배 정도가 지금 빚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을 이사철까지 맞이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계부채가 조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확실히 이제 또 이자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네. 금리에 이제 민감을 할 거고 그래서 한 0.1%라도 금리 인하가 절실한 요즘인데 네. 근데 현재 대출 상태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이자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렇죠. 네. 지금 고물가의 네. 내수 경기 침체가 쭉 이어져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 푼이라도 이자를 좀 아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는 그 자격이 조금 개선이 된 상황이라면 이제 대출 고객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외로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은행에 신청하는 방법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원천소득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를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도 되고 네. 또는 그냥 은행 어플을 이용해서 그냥 제출을 해도 되거든요. 앱으로도 예. 이용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금융사가 이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사실 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든지 네. 그냥 거절을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신청을 했을 때 네. 혹시 내가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조금 망설이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실제로 이런 금리나 요구권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가 조금이라도 주면 그렇죠. 네. 좋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득이 오르면 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상환 능력이 개선됐다라는 점을 또 어떻게 그렇죠. 입증을 해야 하는지 또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실제로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들은 네. 한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네. 혹은 부채 대비 자산이 증가했다는 사실들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 뭐 취직을 새로 했다든지 뭐 승진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또 일정 부분의 자산이 증가됐다는 부분들이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신용 평점, 신용 평가 시스템에서 네. 신용 평점이 또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 금리나 요구권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얼만큼 이자가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네. 대출 당시의 약관이거나 네. 또는 은행별로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은행별로 조금 상이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신청하는 단계에서 은행하고 좀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은행이랑 이제 꼼꼼하게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최근에 은행권 대출에 좀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좀 옮겨가는 모양새인데 네. 신용카드사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역시나 가능하다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금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이루면서 네. 실제 요 1금융권에서 대출이 좀 부결된 많은 분들이 카드론으로 많이 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카드론도 실제로 금리나 요구권을 수용해서 하는 확률 자체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반기의 경우에는요. 네. 이 신용카드사들이 대출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네. 수용한 이 수용률이 62.11%. 오, 절반보다 훨씬 많네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의 수용률보다 가장 높은 역대급 수용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저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네.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대출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검토해서 신청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꿀팁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친구 추가하시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재테크존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은 부동산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요. 선택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정기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Woo!